커피란 게 그저 책에서 읽고 눈으로 보고 얕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정말로 그 커피라는 게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구나. 야, 정말 매력적이다. 커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산업이기 이전에 인류 역사와 함께한 문화 예술이 관통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박물관 관장 박종만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제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커피박물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커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커피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언제 들어왔는가에 대한 한국 커피 역사에 대한 기록들, 자료들을 조사한 것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박물관 오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진마, 예전 이름은 카파라는 곳에서 시작돼서 홍해를 건너서 아랍 지방을 거쳐 유럽 그리고 식민지 사회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런 커피의 전파 경로를 소개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제일 귀한 유물인 고종 황제께서 쓰시던 황실 은제 커피 스푼입니다. 고종의 증손자인 이혜원 선생께서 기증을 하신 유물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이화 문양이 아주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각 나라의 유물들입니다. 오래된 그라인더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커피를 담는 보관 용기, 로스팅하는 도구들. 이 유물들은 어떻게 들여오시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여행을 하면서 또는 탐험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모아왔던 유물들이고요. 뭐 여기에 전시 우리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계절별로 해마다 조금씩 그 변화를 주면서 많은 커피 그라인더들 또는 관련 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한 그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 되려는 꿈을 어느새 접어버리고 디자인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독립해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그런데 그 디자인 박람회 참여차 일본에 갔던 길에 우연히 조그마한 커피 공장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별천지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커피 볶아지는 향이 막 부풀어 오르고 연기가 솟아나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디자인 회사 운영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됐고 커피 샵을 열게 됐습니다. 홍대 앞에 조그맣게. 그때 문을 연 커피점이 뜻밖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70년대) 커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커피 잔도 아주 신식 잔이고 아마 이 아이가 지금쯤 우리 나이쯤 됐을 것 같은데 저 꼬마도. 그래서 여기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1920년대 30년대에도 커피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몸에 좋다 몸에 좋지 않다, 커피값이 비싸다 싸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렇다고 해서 다방 커피집들이 없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고 모습을 달리하고 지금까지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아마 다방의 형태, 아니 커피하우스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찾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동안 커피를 하면서 모았던 컬렉션들을 2층에 박물관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늘 이제 품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등록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까다로워요. 건물 규모, 유물의 종류, 유물의 가치, 또 학예사에 대한 얘기, 수장고가 잘 갖춰져 있는가,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는데요. 등록식이 나왔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박물관을 시작한다는 것이, 드디어 나도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공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 당시에 전 세계 커피 박물관에 있는 게 우리가 8번째, 전 세계에 8개밖에 없었어요.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등등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2개의 책이 있는데 저건 어떤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하나는 2007년도에 아프리카 사막과 홍해를 건너 에티오피아에서 터키까지라는 그런 1차 탐험대 여정을 담은 그런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건 2번째로 아랍과 유럽으로 떠난 커피 여행, 이런 커피 로드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여행기에 가까웠다라면, 여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커피의 입문에 대한 거라면은, 이 2번째 책은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거. 2번째 책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박물관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커피의 고향은 에티오피아 진마입니다. 커피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슬람의 전파 경로를 따라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늘 녹음기 틀듯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에티오피아 진마가 맞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커피 역사 기행입니다. 커피 역사 탐험입니다. 뭔가 박물관 관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면은 커피를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커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물을 만들어서 이걸 널리 알리자.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또 영상물을 만들고 탐험대를 꾸려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 잡지나 이런 일반 문헌에 우리나라 커피가 언제 시작됐는가라는 데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뭐 고종 황제 때 처음 마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신문, 잡지 등등. 영국 헌책방가를 돌다가 늘 그렇듯이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봤는데 무슨 조선이란 말이 들어갔던 책들, 또 꼬레아, 또 모닝캄 이런 제목이 있는 책들만을 골랐죠. 혹시라도 커피라는 글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그 커피라는 글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대한 아주 현재로서는 가장 최초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weet coffee, just give me some sugar and I'll be fine. Yeah. 이곳은 물론 본격적으로 연구를 위한 온실은 아닙니다. 박물관 관람객들이 커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전시 형태의 온실입니다. 이 나무들은 다 3년 이상씩 된 나무들입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어서 싹이 트고 그 싹들이 조금씩 컸을 때 이렇게 이식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들인데 요 뒤에 색깔이 이렇게 좀 형편없는 것은 이미 작년 겨울에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은 추워서 얼어 죽은 묘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커피나무들은 올 겨울에 아마 또 겨울을 나지 못할 그런 여기 뭐 좀 그 우리나라 기후 온도에서는 참 그 커피나무 키우기가 힘든 슬픈 현장이기도 합니다.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일본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크게 들어오는 그 글귀가 있었어요. 둘이 합쳐 160 몇 세가 된 노부부가 일본 땅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이라는 잡지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일본에서도 되네. 그래서 92년도에 그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야, 할아버지, 나는 한국에 있는 아무개인데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커피를 한국에서도 한번 재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편지를 썼더니 할아버지가 답이 왔어요. 막 오라. 그래서 갓난애기 우리 그 아들 녀석하고 둘이서 아마 그 친구 한 4~5살 때일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를 갔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많은 것을. 한국 돌아와서 그때 올 때 그 씨앗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커피 산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커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제 커피나무 재배 계속 도전할 계획이세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노력은 뭐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학계와 좀 많은 연관 그런 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거는 뭐 학문적인 교류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투자 또 뭐 기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곳은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로스팅 공장입니다. 가장 귀하다는 자마이카 블루마운틴 커피에서부터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하라르, 코스타리카, 케냐 뭐 등등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산지들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보고 확인한 그런 생두들을 들여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형 직화식 로스터라고 하는데 불이 바로 그 콩을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기계로 30년 가까이 커피 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계 외에도 저기 다른 기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계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생두를 똑같은 커피지만은 작년산인가 올해산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또는 아침에 하는 것, 저녁 때 하는 것 많이 달라요. 오케이. 이 커피 색깔을 보면서 향을 맡으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커피가 가진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할까 하는 겁니다.
커피란 게 무궁무진하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지금. 한동안은 커피 로스팅하는 것, 커피 만들어내는 일, 책을 읽는 일이 하나 일과처럼 됐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철이 든 느낌입니다. 여기 연남동인데요. 연남동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오늘은 제가 아주 아끼는 제자 부부가 운영하는 커피집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안부도 전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관장님. 하하하하. 안녕하시오. 하하하. 잘 지내시죠? 안녕하시오. 얼굴 좋아지셨는데? 얼굴 뭐 선물. 감사합니다. 여기는 와이프 잠깐 어. 나갔어요. 왜 도망갔어? 그 일 때문에. 금방 온대요. 그래. 네. 그럼 앞에 계신 제자분은 어떤 제자분이세요? 이 사장님은 커피 교실에서 한번 시험에 떨어져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한 1년 동안 쳐다보기도 싫다 그랬는데 나를 어느 날 마음이 변심해서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잘 하고 있는 이 부인이 이분보다 더 선배입니다. 먼저 졸업하고 그래서 아주 내가 아주 아끼는 누구보다 아끼는 부부 제자입니다. 내가 커피 교실을 한 것은 25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털을 내리면서부터 커피 교실을 했는데 물론 뭐 몇 가지 다른 타겟들이 있죠. 일반 대중들에게 그저 교양 강좌를 하는 것, 또 막 기초반 또는 전문가 반까지 다 이렇게 몇 개 클래스가 있는데 초급반에서 중급반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필기와 실기해서 점수가 되지 않으면은 재수를 해야 되고 중급반에서 고급반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까다롭죠. 고도의 그런 숙련도와 필기시험,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5문제. 네, 다들 긴장들 하죠. 그래서 제자들 졸업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이 졸업한 제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가를 이루고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커피 만들고 계신데 네. 선생님께 드릴 커피잖아요. 네. 좀 어느 때보다 좀 긴장하면서 만드시겠어요? 네, 긴장됩니다.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에서 나온 스페셜티 커피예요. 되게 산미가 좋은 커피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가 해준 커피 맛을 보겠습니다. 향 좋다. 꽃향기가 나네. 야. 조금 물기만 네. 아니면은 네. 손님한테 이 정도 나가나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감사합니다. 좀 더 네. 진하면 좋겠어. 로스팅도 잘 됐다. 네. 맛있다. 과일향, 꽃향기, 상큼함. 바디감은 좀 떨어지지만 선생님께 배울 때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그런 말을 아십니까? 내가 쓰고 싶지는 않은 말이지만 청출어람이라고. 나보다 이미 이만큼 앞서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아침에 커피를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커피 왜 안 먹겠어 내가.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시오 오랜만입니다. 어디 그렇게 갔다 오는 거야? 아, 네, 잠깐 일하러 다녀오느라고요. 그래. 나한테 아주 혹독한 그 수업을 들은 아주 아끼는 제자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집에 오온하고 우리 저 부부가 열심히 이 그 커피하우스를 아주 잘 이끌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경영자입니다. 저는 그 박물관을 발견하고 되게 뭔가 희열을 느꼈었거든요. 나만 이런 장소를 안다라는 그런 희열도 있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서 제가 선택받아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웠다라는. 근데 졸업을 했다라는 것도 더 자부심이었었는데, 사실 졸업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고 더 기분 좋았다. 통과가 됐으니까. 팀 과제도 많이 줬었고, 그래서 같이 좋은 동료들이 뭔가 같이 공부하는 데 대한 그런 희열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다라는 거. 아마 10시간 하면 아마 한 10분 정도는 나한테 배운 것이 쓰임새가 있겠죠. 호호호호호호.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이 친구는 내 딸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깜짝 방문하신 거예요? 깜짝 가까이 있거든. 여기. 예. Baby baby 그대는 가라면 아끼어도 여전히 내가에 그대의 이 달콤한 baby.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커피 한 길만 쭉 걸어오셨잖아요.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해외에 나가시거나 이럴 때 그런 커피 유물들이나 그런 거를 수집하시고
그래서 그거 다 어디다가 쓰려고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커피 박물관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린 당시에서도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룬다고 해도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 10년 뒤에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를. 한 사람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크죠. 그 아버지께서 이제 커피를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따님께도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진지하게 나도 커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커피는 항상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김밥도 자기 집 김밥이 맛있잖아요. 맛에서 세뇌를 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 커피가 제일 제 입맛에 잘 맞아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여기 우리 아들이 하는 작은 커피 회사가 있는데 거기 오늘 신제품에 대해서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여러 가지 커피 얘기도 나눌까 잔소리를 좀 할까 하고 옵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시오.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여들이. 안녕 보람 씨. 핸드밀인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이제 미분까지 분리해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제 미분을 분리하고 본인이 좀 뭐 미분을 넣고 싶다거나 원하는 농도대로 넣을 수 있다. 색깔은? 색깔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가지만 할 생각인데. 이 색깔이요? 네네.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 오셨는데 지금 어떤 얘기 같이 나누고 계세요? 신제품 개발 중에 있는 저 친구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해서 나는 이 제품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봤어요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대부분이 이런 소형 그라인더가 저게 안 돼요. 아주 가늘게가 그라인딩이 안 돼요. 대부분 다 핸드드립 할 정도인데 이거는 에스프레소까지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커피 애호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들 많이 했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와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재미가 있어요. 좀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커피 업계에서는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대화 나누는 것 같아요. 처음 커피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산지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커피 탐험을 갔었는데 그 산지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마주하고 또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저 또한 그 인도의 커피 그리고 또 인도의 문화 이런 거에서 너무 빠져서 거기에 있는 커피들을 한국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또 꿈과 희망을 주게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커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어릴 때부터
커피에 입문하게 됐어요. 본인이 원치도 않았지만 꼬마 때 5살 때부터 커피 산지로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배서 커피와 자연스럽게 친하게 됐죠. 지금은 뭐 업계에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높지는 않지만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런 그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생각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에요. 의미 있고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토양이 될 거다 이런 생각.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우리 음악회에서 연주했던 연주자가 오늘 이 건물에서 앙상블 연습한다 그래서 참관하러 갑니다. 반가운 얼굴이어서 아주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 아하하. 귀한 걸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콘서트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클래식 공연은 지금 6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셨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초청 연주자로서 그리고 또 저만 초청이 아니라 또 우리 이상의 프렌즈들 제자들까지 같이 초청을 해서 좋은 기회로 공연을 만들어 주신 박종만 관장님이시자 그리고 저는 연주자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커피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커피가 과연 우리가 가볍게 마시기만 하고 즐기는 것일까? 예술가들이 이 슬플 때나 또 기쁠 때, 힘들 때 같이 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어떤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좋은 음악가들 만나면서 제 삶에도 더 뭐랄까 따뜻해진다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그렇지! 이제 여기서 크게 세. 나지. 일단 크게 또. 이렇게 연주 듣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뭐 보기만 해도 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전 세대가 어울려서 같이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게 뭐 신기하죠. 예? 뭐 음악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음악가들이 참 많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의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를 바이올린을 그들에게 큰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힘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생님 연주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랜만에. 네? 박수로 한번. 네. 브라보!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은 제자 부부가 굉장히 졸업 후에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커피 공장이라고 할까요? 커피 같은 회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주 크게 성장해서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제자 부부입니다.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반갑소. 먼 데까지 오시느라.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별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동안 네. 뭐 똑같지 뭐. 근사하네. 구경 좀 시켜줘 구경. 이거는 다 받는 거지? 아니,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진짜? 네. 근데 아직 일단 좀 베이커리 부족해요. 예, 막 팀이 구성된 게 아니어서 어. 좀 많이 부족해요. 야 이걸 다 만든다고? 네. 어.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요. 어. 전문적인 좀 베이커리 좀 하려고요. 굉장하죠 뭐. 대단해. 이렇게 제자분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좀 어떠세요? 뿌듯하죠. 마치 내가 큰 일을 응? 내가 큰 도움을 준 듯한 그런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도움을 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사오는 거야? 받은 거야? 사왔어.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그리고 맛이 좋은 커피 이걸 사주겠다고 교회로 데리고 나갔거든요.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이제 후식으로 하우스 블렌드라는 커피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와, 그래서 너무 기억이 남은 채로 계산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커피 교실이라는 그 전단지 포스터 그 리플릿을 보고 되게 듣고 싶어가지고 결심하게 됐죠. 전 시험도 재수강했잖아요. 한 번 떨어져가지고 중급을 2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그게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모든 동작을 해내면서 동시에 커피를 그냥 뭔가 제조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 커피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담는 거 그거가 어렵더라고요. 시험 떨어지셨을 때 조금 기분은 안 상하셨어요? 왜 안 많이 상해요? 집에 와가지고 상했겠지. 말씀하세요. 화나지.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탐험대 한번 얘기해 봐봐. 어디까지 같이 갔었지? 저 인천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도 그때 가고 흑백다방 갔었나? 네, 어. 전라도 다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이야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지만 누가 가장 먼저 마시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마시기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기도 했고 과거엔 뭐 얼마에 팔았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관장님과 같이 커피 탐험 가게 됐어요. 한국 커피 역사 탐험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 있는 대불 호텔이라는,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 탐험대는 제일 먼저 그 길을 갑니다. 그 당시에 대불 호텔에서 커피를 팔았던 메뉴판이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그래서 그 인근 역사 자료관들 다 뒤지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를 유추하면서 탐험대가 시작이 됩니다. 1955년에 문을 연 진해에 있는 흑백다방. 우리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좀 문을 닫기 일보 직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진해 흑백다방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다방 살리기 운동을 했었어요. 역사라는 것이 꼭 덕수궁, 경복궁에만 존재하는가. 박전만 관장님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나 커피 관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같고 뭐 형님 같고 그런 되게 포근한 일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커피 교실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그 수료생의 인생까지도 함께 해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이제 응원, 관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본 커피 산지보다 못 가본 커피 산지들이 더 많죠. 그동안처럼 바쁜 걸음이 아니라 조금 더 느린 호흡으로,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다 간 사람이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후에 그런 바람입니다.